자, 이제 3교시를 지나도 왔습니다. 195페이지에 추가 판례 보겠습니다. 27번부터. 자, 사업 시행자가 소유권 취득 주소 불명으로 협의행할 수 없을 때 이제 공시송달로서 소유권 취득하게 하는 것은 위헌입니다. 자, 이 사람이 이제 집을 수용당하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일반 사업자가 수용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편물을 보내서 수용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반송되오니까 법원 게시판에다가 이거 수용합니다. 공시만 딱 해놓고 그냥 수용 철거 들어가는 거예요. 철거. 그럼 이 사람은 뭐 우편물도 받은 적도 없는데 갑자기 철거가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황당하잖아요, 이게. 그죠? 위헌인 겁니다. 그죠? 그런 내용이에요. 자, 28번. 자, 10년 동안을 뭡니까? 사적 이용권이 배제된 상태에서 국가가 이제 남의 토지를 잠깐 빌려 쓸게. 잠깐 빌려 쓴다고 해놓고 보상도 없이 10년이 지났어, 지금. 너무했죠, 이거. 위헌입니다. 그럼 보상을 하든가, 그죠? 그 다음 29번. 자, 택지 소유 상한을 일률적 200평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자, 공장 부지나 이런 공장 부지는 넓은 토지도 돼요. 택지, 주택을 짓는 땅은 200평으로 일률적 제한. 너무했죠? 우리 이제 대가족이라서 그 주택을 지을 때 한 400평, 500평도 지을 수 있어야지. 200평 너무 적다 이겁니다. 일률적이라서 위헌. 그 다음에 이제 30번은 부동산 실명법이에요. 부동산 실명법을 어기게 되면은 이제 그 30%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일률적이라서 위헌됐죠. 일률적 위헌. 지금 이제 어떻게 되어 있냐면 30% 위헌 받고 30% 이하 이렇게 바뀌었어요. 바뀌면 이제 범위를 주면 합헌되는 거죠. 현재 이하로 바뀌었습니다. 자, 다음에 31번. 자, 별거나 가출 등으로 혼인관계에 존재하지 아니해서 연금형성의 기여가 없는 이혼 배우자에게도 분할하면 안 되겠죠. 이 연금 분할 제도가 뭐냐면, 자, 남편과 처가 있을 때 남편이 밖에 나가서 돈을 벌고 처는 집에서 살림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돈 벌고 연금을 말년에 막 탄단 말이에요. 그러면 혼자 다 먹어. 처는 안 주고. 그럼 안 되겠죠. 처가 집에서 살림을 잘 해주니까 남편이 연금을 받는 거잖아요. 그럼 절반을 처에게 줘야 되는 거예요. 분할하게 합니다. 분할. 이게 이제 분할 제도의 의의란 말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뭐냐면 처가 바람나서 집을 나갔어요. 살림한 게 아니고. 근데 남편이 연금 받는다 그러니까 20년 뒤에 찾아와 갖고 내 거 내놔 그런다고. 이건 주면 안 되겠지. 기여한 게 전혀 없으니까. 그걸 말하는 겁니다. 연금형세 기여 없는 사람한테까지 주는 것은 위헌이다 봅니다. 자, 32번. 여명 팔고판 사건이죠. 자, 숙취해소에 좋다고 특허를 받았는데 왜 표시를 못하게 하냐 겁니다. 그래서 위헌 결정 받았고 지금은 표시할 수 있게 허용하고 있습니다. 33번. 자, 상호시용 금고 예금 채권자에 관한 예탁금의 한도 안에서 총 재산이 되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 변제받을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럴 때 다른 채권자들에 비해서 평등권 침해가 된다 봤습니다. 자, 금고가 있죠. 새마을금고, 뭐 상호신용금고, 지역금고예요. 지역금고. 그래서 동네 주민들만 가입하는 동네 그 은행이라고. 동네 은행. 이거 말고 이제 뭐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이런 대형 은행들도 있어요. 대형 은행들. 자, 근데 이제 여기다가 입금한 사람이 그 예금주가 있는데 예금한 예금주도 있고요. 예금주가 있고. 자, 근데 이제 금고도 채권자가 있습니다. 돈 빌려준 사람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자, 근데 이제 여기 금고 측에다가 채권자가 압류를 걸 때에는 이 예금이 보호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금고에 돈 갖고 예금주한테 먼저 줘라. 먼저 예금주부터 챙겨라. 그 다음에 채권자가 돈을 가져가게 해라. 예금주를 보호한단 말이에요. 보호합니다. 근데 이제 우리은행, 국민은행 이런 데도 돈을 빌리겠죠. 그래서 딴 데서 또 압류를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예금자를 따로 보호하지 않습니다. 왜 보호하지 않냐면 법으로 보호가 돼요. 예금자 보호법. 법이 있어, 법이 있기 때문에 이 예금자들은 굳이 이제 그 은행 측에서 보호하지 않아도 이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예금액 5천만 원 미만일 때에는 법으로 보호돼서 자동 보호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보호가 안 되잖아. 법으로 보호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따로 보호해줘야지. 그런 겁니다. 예. 자, 다시. 자, 일반 은행에다 예금한 사람은 법으로 보호받기 때문에 따로 보호할 필요가 없었어요. 근데 여기는 이제 법으로 보호가 안 되니까 따로 우선 보호를 해주는 게 맞았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어갖고 일반 은행이건 금고건
법이 다 신설됐어요. 신설돼갖고 법으로 다 똑같이 보호됩니다. 똑같이 보호돼. 지금 현재는 다 보호된다고. 아니 법으로 보호되는데 따로 더 보호할 필요가 뭐가 있냐고. 똑같이 하면 되는 거지 이제. 그죠? 그런 판이에요. 그 상호시효 금고도 일반은행과 똑같이 우선 변제권을 보호할 필요가 없어. 이제는 법률에 따라서 예금액이 다 보호가 되거든. 그래서 쓰세요. 법에 따른 보호 동그라미. 자, 법에 따라 보호가 되니까 따로 더 보호할 필요까지는 없다 이겁니다. 자, 34번. 자, 퇴직급여와 퇴직선 일률적 감액하는 건 위헌이죠. 자, 일률적 감액은 위헌이고 어떻게 감액을 해야 돼요? 고의범이라던가 직무와 관계된 거라던가 그런 건 감액을 하되 과실범이라던가 직무와 관계가 없다던가 이런 건 감액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예외를 둬야 되는데 무조건 감액하니까 위헌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35번. 자, 명예퇴직수당은 조기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특별장려금이기 때문에 재산권이 아닙니다. 재산권이 아니에요. 자, 명예퇴직수당. 네가 열심히 일했다고 주는 돈이 아니고 그 말은 퇴직금인데 퇴직금 아니에요. 열심히 고생했다고 주는 돈이 아니고 빨리 나가라고 주는 거야. 빨리 나가라고. 빨리 나가라고. 자, 아시겠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근무지에서 10년을 근무했어요. 10년 근무하면은 퇴직금을 예를 들어서 뭐 1억을 받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퇴직금 1억 받고 나가면 됩니다. 예, 근데 나 안 나갈 거야, 더 다닐 거야. 그러면 그래, 빨리 나가야 되는데 명예퇴직금인데 그래서 빨리 나가. 그러면 내가 3천 더 줄게. 고생했다고 주는 퇴직금이 아니고 말은 퇴직금이지만 퇴직금이 아니고 빨리 나가라고 그냥 더 주는 거예요. 더 주는 거. 그러니까 재산으로 보호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죠? 장애가 없다. 그래서 이제 필요적 환수에도 괜찮다 이거지. 내가 번 재산권이 아니니까 재산권 침해가 없다 이랬던 겁니다. 자, 또 뭐라고 써요? 재산 보호 X 쓰면 되겠죠? 재산으로 보호되지 않기 때문에 필요적 환수에도 재산권 침해가 없다 이런 겁니다. 자, 36번. 자, 이명 결격 사유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명 결격 사유는 이제 어차피 공무원이 될 수 없던 사람이네요. 퇴직금 안 줘도 되겠네? 안 줘도 됩니다. 그래도 합헌. 자, 37번. 노령 조기 노령연금의 수급 개시 연령을 59세 합헌, 60세 합헌, 61세 합헌, 하여튼 정년이나 이제 나이 정하는 건 다 입법재량이에요. 다 합헌. 38번. 도시지원의 농지를 비사업용 토지로 규정해서 중과세 부과하는 거 합헌. 세금은 다 합헌이죠. 그 다음에 39번. 그 사용용 총이 있는데 이 총 내 거예요. 내 거. 내 거긴 하지만 위험하잖아요. 그래서 경찰서에 보관하게 합니다. 그래서 사냥 나갈 때마다 경찰서 허락을 받아서 총기 받아서 사냥하고 경찰서에 또 맡겨놔야 된다고. 합헌입니다. 40번. 자, 회원제 골프장용 부동산 재산세에 대해서 중과세 합헌. 그다음에 41번. 보세 판매장 특허수를 받을 때 매출액 기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합헌. 조금 억울한 면이 있을 수 있어. 왜 영업이익으로 안 하고 매출액 기준이냐 이거지. 넌 세금이 보호되지 않느냐 이런 겁니다. 그리고 또 잠깐 볼게요. 자, A가 이제 매출액이 100억이에요. 근데 여기다 쓴 비용이 90억이에요. 그럼 이제 순수이익은 얼마예요? 10억이죠, 10억. 10억 벌었다고, 10억. 1년 동안. 그럼 세금은 여기에다가 부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10% 세금 부과하면은 1년에 1억 세금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1억 세금 나와요. 근데 이 사람은 이제 어디다 부과한다는 거예요? 저는 10억 벌었습니다. 그래도 여기다 부과한대. 매출액에다 세금 10% 부과한대. 얼마예요? 10억한테 세금 내는 거라고. 아니 그럼 제가 10억을 이윤을 남겼는데 다 뺏어갑니까? 다 뺏어간다고. 그래도 합헌. 그래도 합헌. 그 왜 이게 합헌인 거예요? 보세구역이니까. 네가 세금이 보호되는 구역이기 때문에 이걸 팔고 매출을 올릴 때 이미 세금이 다 공제가 돼 있다. 그러니까 이건 다 거둬도 괜찮다 보는 거예요. 그래서 보세구역이라서 네가 물건을 사고 팔 때부터 이미 세금이 다 면제가 돼 왔다. 그러니까 매출액을 기준으로 뺏어가도 괜찮다 보는 거지. 자, 본 내용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보겠습니다. 자, 직업의 의미. 자, 직업이 되려면 이제 소득성이 있어야 되겠죠. 소득 동그라미.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리 목적으로 그 돈벌이가 되어야 직업인 거예요. 돈벌이가 안 되고 취미 활동을 하는 건 뭐가 돼요? 직업이 아니라 행복주거권이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돈벌이가 돼야 직업이라고. 돈벌이가 돼야. 그다음 니은번. 그럼 사회 유해적인 것도 직업이 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 다우솔의 경우는 공공무해성도 직업의 요건이 된다 이렇게 보는데 판례는 직업의 요건이 아니라고 봅니다. 아니라고 봐. 그래서 사회적으로 유해한 성매매도 직업으로 보호한다고 봅니다. 다만 직업으로 보호하되 법으로 제한할 수 있다 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불법 게임을 환전업 이런 것도 다 직업에다 포함시켜줘요. 포함시켜주고 다만 법률로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자, 따라서 이제 대급번 휴가 중에 하는 일, 휴가 중에 하는 일은 취미 활동인가? 아니야. 휴가 중에 하는 일이긴 하지만 돈벌이로 하는 일이란 말이에요. 돈벌이가 된다면 다 직업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겸업이나 부업도 직업이에요. 낮에는 회사를 다녀. 밤에는 배민, 알바, 배달을 한다고. 겸업이죠? 부업이죠? 그 돈벌이잖아. 돈벌이니까 그것도 직업이 된답니다. 근데 여가활동, 취미활동은 돈벌이를 하는 게 아니고 그 자기가 좋아서 그냥 하는 거죠. 돈이 안 돼도 하는 거죠. 이건 직업이 아니라 행복 주권으로 보장이 됩니다. 자, 학교 운영위원은 뭐냐면 그 학교 학부모들이 학교 가서 운영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럼 부모들이 돈 받고 하는 겁니까? 아니요, 무보수 봉사직이라고. 돈을 안 받는다고. 돈벌이가 안 되죠? 그럼 직업이 아닌 거예요. 그 다음에 현역병은 이제 국방의 의무인 거지 돈벌이하러 군대 가는 사람 없어요 지금 모병제가 아닌 이상. 그래서 이건 이제 국방의 의무일 뿐이지 직업의 자유로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 직업의 자유 의미. 자, 판례이론 기업번. 자, 뒤한번. 직업은 민주주의, 자본주의, 남한에서만 직업이 있는 거예요. 신분사회, 옛날 중세시대 때 양반 천민 시대는 직업이 없었어요. 공산주의, 북한에도 직업 없습니다. 자유 없어요. 남한에만 직업의 자유가 있는 겁니다. 자, 겸직 자유, 경쟁 자유, 직업 교육적 선택 자유 다 이제 보장되고요. 다만 존속보호는 보장되지 않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직원 됐거든요. 안 잘리게 해주세요. 존속되게 해주세요. 그런 거 없어. 일 못하면 잘리는 거지 뭐. 그다음 배타적 우월적 독점권 없습니다. 제가 삼성전자 직원 됐거든요. 저만 직원으로 뽑아주시고 다른 사람들은 다 뽑지 마세요. 그런 타인을 배제할 권리는 없어요. 그다음 제가 제 일에 맞는 그 연봉 10억 같은데 10억 주세요. 합당 보수받을 권리 그런 거 권리 아닙니다. 다 부정되는 것들이에요. 자, 다음 직업의 주체. 자,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죠. 원래는 안 되는데 제한적으로 직장 선택자는 인정됐죠. 네. 근로관계 형성되기 전에는 그 직업의 자유가 없는데 형성되고 나면 제한적 직장 선택 자유가 있습니다. 다 배웠던 내용들이고요. 자, 다 배웠던 것들이네. 그래서 이제 그 아래 기출문제 정리 보면은 그 외국인도 2개월에 한해서 3회로 제한해서 직업, 직장, 직업 장소 선택 자유가 있다 봤습니다. 자, 단계 이론입니다. 자, 1단계, 2단계, 3단계로 갈수록 이제 그 제한 정도가 점점 세지는 거죠. 여기는 그 선택은 제한하지 않고 수행 방법만 제한합니다. 이 두 개는 선택 그 자체 여부를 제한하죠. 방법 제한, 여부 제한 이렇게입니다. 이건 이제 주관적 능력에 따른 제한, 능력과 무관한 객관적 제한 됩니다. 이렇게. 근데 방법 제한은 그 제한의 정도가 크지 않죠. 합헌. 그 주관적 능력에 따른 제한도 합헌. 시험 잘 보면 합격하는 거고 못 보면 떨어지는 거예요. 능력에 따른 제한 합헌입니다. 근데 객관적 제한은 뭐냐면 능력이 많이 있어도 못하게 한다고. 능력과 무관한 제한이니까 위헌되는 거죠. 위헌. 이게 기본이에요. 자, 그래서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단계 제한. 수행자유 제한은 제한의 정도가 적기 때문에 폭넓게 허용된다. 비교적 넓은 규제가 허용된다. 관임금 원칙은 완화된 심사 기준을 적용하게 된다. 그다음에 주관적 사유 제한. 입법자 판단을 존중한다. 폭넓은 입법 재량이 있다. 따라 자의적인 경우만 위반이 된다. 써 있습니다. 자, 다음 객관적 제한. 자, 객관적 능력과 무관한 제한은 원래 위헌이라서 안 되는 거예요. 다만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이 있을 때만 그 정당화가 된다. 그래서 자, 월등하게 중요한 공익이 뭐가 있어요? 시각장애인 안마사 판례가 있죠. 요거 하나만 시각장애인들의 그 복지를 위해서 요거 하나만 공익의 정도가 월등히 중대하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합헌이에요. 나머지 다 위헌입니다. 이렇게입니다. 자, 그다음에 1단계부터 이제 오른쪽에 표가 쭉 나와 있어요. 자, 수행 방법의 제한. 1번부터 쭉 보면 됩니다. 뭐 직업 선택은 자유인데 행사 방법에서 합승 금지, 격일제, 영화 사회 일수 제한, 시간 제한, 장소 제한 뭐 이런 것들 쭉 나옵니다. 다 합헌이죠. 근데 이제 위헌되는 게 딱 하나 있죠. 건축사 업무 범위 위반 제한. 그거 하나만 딱 위헌이란 말이에요. 건축사. 이거 하나만 딱 위헌이에요. 건축사 자격증입니다. 자격증.
변호사, 의사, 감정평가사, 그다음에 건축사, 자격증. 자격증 오문비를 너무 이제 심하게 제한했다 이거지. 이거 하나 위헌 나왔습니다. 그다음 주관적 능력에 따른 제한. 뭐 변호사, 관세사 시험으로 이제 자격이나 면허를 이제 제한하는 거예요. 다 합헌이죠. 다 합헌. 그래서 6번에 건설업 등록제 합헌, 7번에 필요적 말소 합헌, 8번도 합헌, 다 합헌. 좀 이따 또 정리할 거예요, 이건. 근데 이제 위헌되는 게 두 개 있죠. 자격이 없는 건 좋은데 왜 20년, 10년 너무 길게 제한하냐 이거지. 그래서 너무 길어서 두 개 위헌 나왔어요. 다만 이것도 이제 합헌이 될 수가 있죠. 어떻게 하면 합헌돼요? 10년, 20년 이하라고 범위를 주면 합헌될 수 있습니다. 범위가 없고 일률적이라서 위헌 나온 거예요. 3단계 제한. 자, 넌 능력이 돼도 그 행정사 말고 다른 거 다 못해. 너 지적 측량 업무 되게 잘한다며? 그래도 넌 안 돼. 경비업 말고는 아무것도 하지 마. 능력이 되건 말건 무조건 하지 마. 객관적 제한 다 위헌이에요. 딱 하나, 시각장애인 하나만 빼고 그건 합헌입니다. 자,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죠? 그래서 두 개는 합헌인데 건축사랑 기간 위헌이 있다. 이건 다 위헌인데 이건 합헌 나왔다.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다. 이렇게. 자,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직업의 자유도 판례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 학교 정학 위헌 나왔습니다. 1번에 보니까 이제 초, 중, 고등학교 당구장 금지 있죠? 초당 동그라미 치면 되겠죠? 그죠? 당구장 금지에서 극장 금지가 있는데 초, 중, 고, 유치원, 대학교 다 위헌 맞았어요. 초당만 합헌이에요. 초당만. 이건 왜 합헌 나왔어요? 초, 중, 고교생이 있을 때 이 고등학생들이 학교가 여기 있고 당구장이 바로 옆에 있어요. 고등학교인데. 그럼 고등학생들 학교 수업 가다가 당구장으로 빠진다고 이거. 막 담배 피고 막 그런다고 여기서. 이건 못하게 하는 게 맞다. 금지. 나머진 다 위헌. 다 위헌 맞았죠? 그래서 유치원 당구장 위헌, 대학 당구장 위헌. 그 다음에 이제 그 유치원, 대학 그 극장 금지 다 위헌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연습장이라던가 노래, 납골 시설, 여관 이런 건 다 합헌 나왔어요. 다 합헌 나왔습니다. 자, 오른쪽. 자, 101페이지. 자, 필합 사건들 있습니다. 필합 사건들. 주택 건설 농진사 써놨죠? 자, 원래 이제 임의적으로 이제 제한을 취소하게 되면은 합헌이에요. 근데 임의적으로 될 수 있는데 임의적 취소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데 필요적 취소를 하게 되면 너무 제한의 폭이 크단 말이에요. 위헌됩니다. 근데 임의적으로 안 돼. 자, 임의적 취소를 했더니 애들이 말을 안 들어. 그럼 안 된다고. 그땐 필요적 취소를 할 수도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그런 게 필합 사건이죠. 필요적 취소도 합헌이 나오는 거. 필합 사건들. 그게 주택 건설 농진사가 있단 말이에요. 주택 건설 농진사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꼭 외워야 돼요. 주택 건설 농진사. 자, 거기 순서대로 쭉 써놨습니다. 파란색 주. 음주 측정 거부자 필요적 면허 취소. 주류 판매 면허 받고 타인과 동업 면허 취소. 선생님, 그 동업하면 안 되는 겁니까? 안 돼. 다른 건 동업해도 돼. 같이 해도 된다고. 근데 주류는 안 돼. 이 술 판매하는 게요. 정부가 세금 엄청 걷어가요. 그 술 한 병 사잖아요. 반이 세금이야. 반이 세금. 그래서 이제 국가가 이제 받는 그 세금의 대부분이 그 기름 있죠. 그 휘발유세하고 그 주류세하고 수입이 굉장히 크다고. 그래서 이거는 지정된 사람만 하게 해놔요. 주유소도 지정된 사람만 하게 해놔. 그래서 그건 이제 동업하면 안 됩니다. 주류세는. 자, 주 나왔죠? 음주, 주류, 주 나왔고. 택시 나왔죠? 주택. 택시 운전사가 성범죄를 저질렀습니다. 필요적 취소. 다른 직업은 성범죄를 저질렀다고 해서 자격증을 필요적 취소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택시 운전사가 성범죄를 범했으면은 여자들이 무서워서 택시를 타겠어요? 못 타잖아. 택시. 그래서 택시라서 필요적 취소하는 거예요. 택시라서. 주류, 음주운전, 택시. 택시라서 그런 겁니다. 자, 그다음 이제 건설업이 있죠. 건설업은 이제 그 부실 시공 염려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설업법을 위반한 경우도 전부 다 필요적 취소 위반입니다.
다 필요 없이 취소. 자, 그다음 법률 위반자 등록 조항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 농지인사, 농산물. 자, 먹는 거로 장난치면 필요 없이 취소요. 먹는 거 장난 못 치게 놨습니다. 그다음에 허위 진료비도 무조건 필요 없이 취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 가서 그 진료비 청구하면은 오늘 진료비 뭐 3,200원입니다. 24,000원입니다. 그렇게 이제 진료비 나왔단 말이에요. 그럼 깎아주세요. 그래요? 그냥 다 내죠. 다 낸단 말이에요. 그거 거짓말로 받으면 의사 폐업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믿고 내는 거예요. 필요 없이 써니까. 그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무사가 있습니다. 사가 이거야. 사가 자격증. 그래서 변호사가 법을 위반했는데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해서 감정평가사가 감정평가사법을 위반했다고. 그죠? 세무사가 세무사 자격증법 세무사법을 위반했다고. 이게 다 필요 없이 써요. 세무사가 세무사법을 위반했다. 감평사가 감정평가법을 위반했다. 변호사가 변호사법을 위반했다. 의사가 의사법을 위반했다. 그 자격증 그 법을 위반했다. 그럼 이게 다 필요 없이 씁니다. 자, 그 다 나왔죠? 주택건설 농지인사 다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에 가보면은 그 자동차 훔쳤다고 필요 없이 써는 이제 너무한 거죠. 위헌이고. 그 다음에 아니 훔친 건 절도인데 왜 면허가 취소되냐고. 그죠? 내가 차를 훔친 건 절도라고. 절도로 처벌하는 건 좋아. 왜 운전도 못하게 하냐고. 이상하잖아요. 이거. 아무 관계가 없는 건데. 그리고 자동차용 범죄하면 면허가 취소돼. 그 남의 차를 훔쳤으면은 똑같은 거냐 위에 거랑. 자동차용 범죄로 자동차 훔쳤거나 뭐 사람을 쳐서 살인죄나 절도죄 되는 건 좋은데 왜 운전을 못하게 하냐고. 아무 관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위헌. 그 다음 이제 세 번째는 밑줄 쭉 씌고 이건 78입니다. 부정수단 면허 취득 시 모든 면허 취소. 또 위헌이죠. 자, 이 사람이 이제 그 일종 면허가 있고 대형 면허가 있고 특수 면허가 있어요. 이렇게 포크레인 같은 특수 면허. 요거 적법이에요. 적법. 포크레인 특수 면허 딸 때 불법을 저질렀다 이거예요. 불법. 그럼 불법을 저질렀으면 얘만 취소해야지. 얘는 왜 취소가 되냐고. 얘는 갑자기. 그죠? 그러니까 위헌인 거예요. 모든 범위가 취소되었다. 위헌됩니다. 자, 나머지도 이제 위헌됐고요. 자, 두 번째 칸에 가보면 그 두 번째, 세 번째 칸에 가보세요. 이 건설업자하고 법률 위반자는 합헌인데 건축사, 임원 이런 건 이제 위헌되었습니다. 이제 그거 볼게요. 자, A가 법을 위반한 자예요. 자. 위반한 사람. 자, 이 사람은 이제 건설업을 못 합니다. 건설업을 못 하게 해서. 그 네가 벌 어겼으니까 네가 못 하는 거지. 합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자, 그다음에 그 건설업이 있으면 건설업자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이제 법을 위반했다고. 또 이제 부실공사 위험이 있으니까 너도 못해. 합헌입니다. 두 개 합헌. 됐죠? 자, 오른쪽. 근데 이제 이 건설업자 말고 건축사가 있어요. 건축사. 자격증 있는 사람. 그 변호사, 의사, 건축사. 자격증 가진 사람. 이 사람이 이제 건설업자에 고용이 돼가지고 일을 하는데 고용을 하는데 이 사람이 이제 업무 범위를 너무 넓게 잡았다고 그래서 이 사람을 위헌 때렸단 말이에요. 이건 범위가 너무 넓다 그래갖고 이건 위헌 나왔습니다. 위헌. 자, 그다음 임원 있죠? 그러니까 임원, 운영자 이렇게. 자, 건설업자 대표는 이제 대표이사고 업자를 대표하는 사람은 이제 대표이사가 되는 거고 대표가 잘못하면은 법인도 취소가 될 수 있어요. 자기 책임입니다. 근데 일반적인 임원이나 그 운영자는 그 대표가 아니란 말이에요. 종업원이라고 종업원이 잘못한 걸 갖고 왜 업자의 그 면허를 취소하냐 이거지. 자기 책임은 취해 맞지 않잖아요. 그 위헌 나온 거지 이렇게. 그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거기에 그 위반자하고 업자 책임은 자기 책임 원칙에 잘 맞는 거예요. 근데 건축사, 임원 이런 거는 아니 남이 잘못한 걸 왜 내가 책임지냐고. 자기 책임 맞지 않잖아요. 그래서 위헌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건 잘 정리 잘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매달 들어가면은 그 직업을 이제 자격이 없을 때 금지할 때 20년, 10년 일적이면 위헌. 근데 이하라고 범위를 주면 합헌. 근데 5년, 4년, 3년, 2년 정도는 합헌 이렇게 됩니다. 그다음 선고의 다윤태식도 위헌 나왔어요. 이건 이제 공무단위권 가서 좀 더 자세히 배울 겁니다. 자, 넘어가시면 되겠어요. 자, 기출 정리입니다. 자, 이제 처음에 1번부터 주택건설 농지인사 쫙 이제 보시면 되겠어요. 이제 1번 음주 측정 거부 필합 합헌, 주류 판매 동업도 합헌, 택지선 범죄 합헌. 자, 4번은 취소할 수 있도록 임의적 취소죠.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합헌. 자, 5번은 자동차 이용 범죄 운전면허 취소 위헌, 6번도 위헌. 7번이 최신 판례입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운전면허를 땄어요. 거기다 쓰세요. 특수면허 부정 방법이라고. 그럼 특수면허 취소는 좋아. 근데 왜 모든 법이 모든에다 뭐라고 쓰면 됩니까? 일종, 대형. 일종과 대형까지 왜 취소하냐고. 상관없는 것까지. 그래서 위헌된 겁니다. 자, 8번. 그것도 위헌. 9번도 자, 9번 보겠습니다. 자, 자동차 운전면허 학원을 졸업하고 운전면허 받은 사람 중 교통사고 일으키는 사람 비율이 높을 때는 그 학원을 등록 취소합니다. 야, 다른 학원 출신자는 교통사고 비율이 0.01%인데 왜 너네 학원 출신자는 교통사고 비율이 0.09%냐고 이렇게 많냐고. 등록 취소. 이건 학원이 잘못 가르쳐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요 동네가 할머니, 할아버지, 장인이 많은 동네라서 사고가 많은 거지. 학원 탓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위헌 났습니다. 그런 내용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번. 자, 모든 범위 취소 위헌. 그 다음에 이제 11번은 뭡니까? 건축업자가 아니라 사죠. 사세모. 자, 건축사 잘못을 가지고 왜 필요 등록 취소하냐고. 위헌. 11번 누가 잘못했어요? 임원이 잘못했죠? 임원 세모. 근데 왜 법인을 취소하냐고. 위헌. 13번도 임원이죠? 임원 세모. 임원이 어긴 걸 가지고 왜 학원 등록을 취소하냐고. 위헌. 자, 그 다음에 14번 운영자가 잘못했죠? 운영 세모. 운영자 잘못을 가지고 왜 법인 등록을 취소하냐고. 위헌. 자, 15번입니다. 누가 잘못했어요? 업자 동그라미. 사업자죠. 사업자가 잘못했으니까 사업자를 등록 취소하는 거예요. 합헌. 16번도 업자. 자, 그 다음에 17번. 자, 국가기술 자격증을 다른 자로부터 빌려서 해서 이제 빌린 사람은 필요적 말소 처분했습니다. 명의되어 필합도 합헌이요. 건설업 합헌. 18번 학원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벌금형을 선고받고 1년 지나지 아니한 자 동그라미. 사람자 A. 사람자 A란 사람이 법을 위반했단 말이에요. 그 A란 사람이 등록을 못하게 된 거예요. A라는 사람이 잘못했으니까 A한테 등록을 못하게 A한테 책임을 졌다고. 자기 책임이죠. 사람자. 이건 합헌. 자, 이제 주택건설 나왔고 이제 농산물 나왔죠. 진로비 나왔죠. 의료비 나왔죠. 세무사법 위반 나왔죠. 그래서 주택건설 농지인사 다 나왔네. 그 다음에 23번 교습시간 달라도 합헌. 그 다음에 24번 어린이통학버스 다닐 때 보호자가 꼭 동승해야 됩니다. 애들 사고 난단 말이에요. 그것도 합헌 있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그 다음 판례들은 이제 20년, 10년, 일률적이면 다 위헌 맞았죠? 동안이란 말이 없잖아. 동안이란 말이. 이내란 말이 없잖아요. 일률적이는 20년, 10년 다 위헌 맞았고요. 그 다음에 5년, 4년, 3년은 다 합헌 나왔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고할의 기출정리. 거기서 이제 37번 보면은 선고에 받은 사람을 가지고 결격 세우는 좋은데 당연퇴직은 위헌 나왔습니다. 고무단위권 가서 또 배운다고 그랬죠. 자, 오른쪽입니다. 자, 의료 분야예요. 자, 1번 앞에서 배웠던 거죠.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 왜 위헌이에요? 법인 빠졌잖아. 법인. 법인 빠져서 이제 위헌된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자, 2번하고 3번을 묶으세요. 그거 독해를 못하는 사람들 되게 많아요. 그죠? 그거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잘 못하는 사람들 많아요. 자, 2번. 의사와 한의사 복수면허가 있는 사람한테 어느 하나만 강제하면 안 되는 거예요. 2번은 이제 뭡니까? A라는 사람이 의사 자격증도 있고 한의사 자격증도 있다고.
그럼 두 개 다 하게 해줘야지. 왜 하나만 선택해서 하겠냐 이거예요. 그죠? 두 개 다 하게 해줘야 된다고. 자격증 두 개니까. 얘가 의대 6년 다녔어. 한의대 6년 다녔다고. 12년 다녔다고. 12년을 공부했다고. 그럼 두 개 다 하게 해줘야지. 그리고 두 개 다 하게 해주면 시너지가 있어요 또. 하나만 하게 하면 위헌되는 겁니다. 자, 3번. 3번은 뭐냐면 의사 자격증 하나밖에 없어요. 자격증 하나라고. 자격증 하나. 이걸 가지고 병원을 두 개를 차려. 병원 두 개 차린다고. 이건 안 돼. 이게 이제 한 명이 두 개 병원 차리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는 자기가 운영하고 하나는 다른 사람 고용해서 원장 안 치라고 하는 거지. 이건 안 된다고.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만 운영해야 됩니다. 둘 이상 못하게 해놨어요. 다 펀. 이건 됐죠? 자, 치과의사 있습니다. 자, 4번 치과의사. 자, 대학 졸업하고 이제 그 치과 시험을 봐요. 시험 보면은 치과 일반의가 되는 거예요. 그다음 이제 수련 과정까지 거치면 전문의가 되는 거죠. 자, 전문의가 되어야 임플란트 같은 거 할 수가 있어요. 예, 돈 되는 거 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법에서 그 일반의 자격증 인정하고 전문의 자격증 인정을 했어요. 법에서 인정했단 말이에요. 그 법에서 인정을 한 다음에 시행 규칙에서 이걸 구체화를 해줘야 이게 시행이 될 텐데 규칙에서 법의 인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규칙에서 구체화된 규정이 없단 말이에요. 없으니까 전문의 개설이 안 돼. 위헌이지. 그죠? 안 하고 있는 거 위헌이죠. 자, 치과 전문의 자격 시험 제도 실시할 수 있도록 시행 규칙을 마련하지 않은 것이 잘못된 것이다. 위헌. 자, 그래서 이제 위헌 결정을 맡고 나서 규칙을 제정을 했어요. 이제. 자, 제정한 건 좋은데 전문의는 전문의만 하고 일반의를 못하게 또 막아놨죠. 그것도 위헌. 아, 전문의를 할 수 있으면 일반의도 할 수 있어야지. 이건 더 쉬운 건데, 그죠?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래서 거기 5번. 치과대학을 졸업하고 국가시험 합격하여 치과 면허를 받았을 뿐만 아니라 전공 수련 과정을 마친 사람들에게 시행규칙 미미로 인하여 전문의 자격취를 막은 것은 위헌. 6번. 전문 과목 표시한 치과 의원은 표시한 전문 과목에 해당되는 것만 할 수가 있고 일반인을 할 수 없게 해놨죠. 그것도 위헌 나왔습니다. 자, 그럼 7번하고 8번하고 이제 두 개 비교해서 봅니다. 자, 7번. 치과 의사의 치과 전문의 자격 인정 요건으로서 외국의 의료기관에서 치과 전문의 자격을 이수한 사람을 포함시키지 않냐는 것은 위헌. 자, 한국에서 의사 자격증을 땄어요. 근데 외국에서 수련을 거친 겁니다. 근데 전문 과정을 주지 않는데 위헌이죠. 줘야지. 왜 안 줘? 수련 과정은 뭐 외국이건 한국이건 다 똑같은 건데 줘야 됩니다. 안 주면 위헌. 자, 8번입니다. 자, 외국의 의사가 우리나라에 와서 예비 시험을 보도록 했죠. 이건 외국의 의사란 말이야. 저기 필리핀, 아프리카 의사야. 아프리카 의사. 자, 이 사람이 와갖고 우리나라 자격증을 달래. 안 줘야지. 이건 안 줘도 합헌. 정 따고 싶으면 예비 시험 봐야 돼. 본 시험도 봐야 돼. 시험 다 통과하면 그때 주겠다 이거지. 이건 합헌입니다. 자, 두 개 다르죠. 7번은 한국 의사였던 사건이고 8번은 외국 의사 사건입니다. 자, 9번. 외국 침구 사격 받은 사람이 침 놓는 사람이야. 침 놓는 사람. 한국에서 자격증 안 줘도 합헌. 자, 10번. 자,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일정한 처방에 한해서 한의사 처방전 없이도 조절할 수 있게 한 거 합헌이죠. 우리 약국에 가도 진통제 바로 살 수 있잖아요. 처방전 없어도. 진통제, 감기약 살 수 있죠. 안전성이 확보가 됐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안전성이 확보가 된 거 뭐 감기약이나 진통제나 이 정도는 한의사 처방전이 없어도 한약사가 마음대로 조절할 수 있습니다. 그 정도 괜찮다. 자, 11번. 자, 의약 분업에 예외가 인정됩니다. 자, 의사는 뭐만 해요? 진단만 합니다. 약사는 뭐 해요? 약을 조제하죠. 의사는 약을 조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조제할 수 예외가 있죠. 입원 환자한테는 조제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의약 분업 예외로서 입원 환자 조제가 가능한데 그때 누가 해야 돼요? 약사와 동급인 사람, 더 뛰어난 사람, 의사가 조제해야 되는 거예요.
간호사가 조제해서는 안 되겠죠.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입원 환자에 대해서 의약분업 예외를 인정하여 병원에서도 약을 조제할 수 있게 해놨는데 그때도 의사가 조제를 해야 되고 그 간호사가 조제하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다음 12번. 자, 리베이트를 제공해서 이제 불법 약물을 막 투입했습니다. 처벌해야죠. 합헌. 품목허가 받지 아니한 것은 수입을 못하게 해놨습니다. 합헌. 자, 의사만 문신 시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의사 아닌 의료인 아닌 사람은 문신 시술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합헌. 자, 일단 법률 분야입니다. 자,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가 세무 조정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해놨죠. 그것도 위헌. 이 사람이 변호사 자격증도 있고 세무사 자격증도 있어요. 이렇게. 그럼 둘 다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왜 하나만 하게 하냐고. 위헌. 자, 2번. 변호사 시험 성적 공개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위헌. 자, 성적을 공개하지 않으니까 그 로펌에서 이제 이 사람을 고용할 수가 없잖아요.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되고 직업 선택의 자유가 제한됐다고 볼 수가 없다. 뒤에 봐야겠지. 그래서 이제 뭘 제한하는 거냐면 그거 체크하시고 2번.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게 아니고 알 권리를 침해한다. 그렇습니다. 알 권리 침해. 자, 변호사가 이제 시험을 받고 성적을 공개해서 성적을 알고 싶은데 요게 침해가 된 거예요. 직업 선택은 뭐 큰 지장이 없기 때문에 로펌 들어는데 지장 없다. 요거는 제한받는 바가 없다. 이렇게 봤죠. 제한받지 않는다. 요게 침해되고 요게. 성적을 알고 싶다. 성적을 공개 안 하니까 알 권리가 침해된 겁니다. 자, 이건 꼭 체크해 두시고. 자, 다음에 이제 3번. 변호사가 수용자를 접견하고자 할 때 소송 계속 사실을 소명해야 됩니다. 이것도 위헌 나왔죠? 이건 왜 위헌이에요, 이건? 자, 교도소에 수용자가 있는데 이제 변호사가 만나려고 합니다. 자, 변호사란 말을 썼다는 것은 아직 선임이 안 됐다는 뜻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상담을 해보고 제가 재심을 청구하면 가능성이 있을까요? 가능성이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선임을 하겠지. 선임해서 그때 이제 변호인이 되겠지. 그럼 재심 청구해서 재판을 하면 되겠지. 그죠? 그래서 변호사가 이제 그 선임이 되려고 만나러 이제 갔단 말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수용자를 만나러 가려면 증명을 해야 돼. 뭐를? 소송 중에 있다는 거를 증명을 해야 된다고. 그러니까 얘랑 이제 교도관 싸우는 거예요, 이제. 변호사가 갖고 제가요 상담 받을지 그 변호인 선임 될지 말지를 갖고 제가 상담 받으러 가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교도관이 뭐라 그래? 소송 중이란 증명서를 주세요. 아니 제 말을 모르시나 본데 아직 소송 중이 아니고 소송을 할지 말지를 결정하러 간다니까요. 그럼 얘가 뭐라 그래? 소송 계속서를 주세요. 말이 안 되는 소리지. 그죠? 그러니까 소송 중인 사람만 돈이 많아서 변호인 선임 한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된다고 위헌. 그렇습니다. 소송할지 말지를 상담하러 가는데 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증명하래. 그럼 변호인 선임 된 사람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변호인 선임 되려고 들어가는 사람은 만들 수가 없는 거잖아. 이상하죠? 위헌 나온 거예요. 수단이 이상하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위헌 났습니다. 자, 다음에 이제 대가수 광고 금지 6권에서 그것도 위헌 나왔습니다. 6권 해석은 명확성 원칙 위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단적 합성 부정돼서 위헌 나왔고요. 자, 이제 법학 전문대학원 이제 학교마다 입학 정원이 다 달라요. 합헌. 그다음에 인가주의, 총정원주의 합헌. 자, 변호사 시험은 이제 5년 내 5번 내로 딱 붙어야 됩니다. 5년 지나면 시험 못 봐요. 그것도 이제 합헌. 자, 변호사는 계쟁 권리, 계가 이제 다툴 쟁자죠. 서로 간에 다툼이 있는 권리를 양수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이것도 합헌. 그렇죠? 자, 그래서 이제 A하고 B하고 어떤 권리를 가지고 이제 싸우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이제 이 사람 편을 들어가지고 변호를 하고 있습니다. 갑이. 근데 이 권리가 아주 좋은 권리야. 지금은 1억짜리 권리인데 앞으로 10억이 될 것 같아. 그럼 이제 변호사가 이제 이 소송을 진행하다 보니까 이런 새로운 것을 알게 됐단 말이에요. 알게 되니까 변호사가 이제 이 B를 속여가지고 기망해서 지가 산다고, 지가 돈 주고 산다고 이렇게. 그럼 안 되겠죠. 그걸 금지합니다. 그래서 너는 사건을 소송 진행하다가 사건에 관한 어떤 중요한 비밀을 알게 되었을 때
너는 이 권리를 살 수 없다. 그래야 이제 올바른 소송이 되겠죠. 개정 권리 장소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9번. 자, 화해 업무를 취급한 사람을 형사처벌한다. 맞습니다. 자, 화해 업무를 취급하게 되면 이제 돈을 받게 되는데 변호사법 위반이에요. 개인 간의 화해를 중지하고 돈을 받는 건 변호사만이 할 수 있습니다. 위반. 자, 그다음에 변호사한테 세무사 자격증 자동 부여하지 않도록 바뀐 것도 뭐든지 합법 나왔어요. 자, 예전에 이제 변호사가 될 때 옛날 이제 사시 출신들 변호사가 되면은 이 변호사 자격증하고 세무사 자격증하고 그다음에 변리사 자격증이 다 나왔어요. 다 나왔어. 왜 다 나왔냐면 변호사가 소송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세무 소송도 있잖아. 변리사 특허 소송도 있잖아요. 그 소송에 쓰라고 자격증을 줬다고 이렇게 다 줬습니다. 소송에 쓸 때 한정해서 쓰라고 줬단 말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거를 줄 필요가 없지. 이제는 안 줍니다. 이제 왜 안 줘요? 네가 소송하다가 세무 소송하게 되면 세무사를 끼고 같이 해라. 특허 소송하게 되면 변리사를 끼고 같이 해라. 협동해서 하면 될 거 아니냐. 너한테 자격증 필요 없잖아. 이제 안 준단 말이에요. 합헌 나왔습니다. 뭐 자격증 주고받고는 다 합헌이에요. 자, 법무사 보수를 주는 대로 받아라. 뭐 매매 등기는 뭐 10만 원, 저당권은 뭐 10만 원, 매매 등기 뭐 20만 원 다 정해져 있습니다. 액수가 정찰가예요. 합헌. 자, 변리사회 의무적 가입 합헌, 연수교육 받는 것도 합헌. 이제 변리사가 소송대리할 수 없고, 변리사는 특허 분쟁에 특허를 관여한 사람이지 소송은 변호사가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금지 합헌. 자, 기타 분야입니다. 자, 숙제에서 또 나왔네. 여면 808 못 쓰겠다 위헌. 자, 그다음에 2번. 자, 지방 공무원의 의사에 반하는 반세무하시고 의사의 반하는 지방자치단체로의 전출 명령은 위헌이 된다. 맞습니다. 동의 동그라미. 동의를 얻어야만 전입할 수 있다. 그러면 합헌이 되는 거예요. 두 개 다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볼게요. 자, 이제 서울에 동작구청 동작경찰서장이 있어요. 저기 부산에 서면에 경찰 뭐 서장이 있단 말이에요. 이렇게. 그래서 서울에 있는 서장 A하고 부산에 있는 서장 B하고 둘이 합의가 된 거예요. 거기 서울에 거기 마석도란 경사가 있다며 보내줘. 이렇게 이제 합의가 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보내줬어. 그럼 이제 서장끼리 합의했다고 얘를 그냥 보내주면 되는 거예요? 당사자 동의가 필요하잖아요. 필요하죠? 그래서 당사자의 동의가 있을 때 안에서 전출이 인정되는 거다. 그렇게 해석하면 합헌인 거고, 둘이 서장이 협의하면 당사자 동의가 없어도 전출이 된다. 이렇게 하면 위헌되는 거고. 둘 다 기준되는 말이지. 그래서 의사에 반해서도 전출된다고 해석하면 위헌. 동의를 받아 해석이 된다고 그러면 합헌. 입니다. 둘 다 기술되고 있습니다. 자, 다음 3번. 자, 직무의 종류와 전혀 관계없는 경우에 대해서 금고를 받았는데 그때도 직무를 대행시킵니다. 안 되죠? 위헌 났습니다. 자, 이제 4번. 일종 면허 시험 이제 양쪽 시력을 교정 시력까지 해서 0.5 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합헌. 이건 뭐 위헌이 될 리가 없겠지. 뭐 안경 끼고 0.5 넘으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교정 시력. 그래서 합헌. 자, 샘플 화장품은 판매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합헌. 판매는 금지가 되는데 무상지원 허용이 돼요. 자, 왜냐면 이제 이렇게 물건 판매를 하게 되면 식품위생법 그쪽 뭐 안전관리 공단 이런 데서 검사를 해요. 검사를 다 해가지고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없다, 인체 무해하다 이렇게 이제 판정을 딱 받아요. 그럼 그때 이제 돈을 받고 판매할 수가 있어요. 근데 샘플은 뭡니까? 시제품이죠, 이거. 샘플, 시제품. 아직 연구 중인 제품이에요. 연구 중인 제품. 그래서 안전공단에 의해서 검사를 받지 않았단 말이에요. 인체에 유해한 성분이 들어있을 수도 있다고 이게. 그래서 이제 이걸 공짜로 줘가지고 무료로 주면서 한번 시제품 쓰는 건 괜찮아. 근데 아직 검사를 안 받았기 때문에 돈 받고 팔 수는 없어요. 샘플을 돈 받고 팔면 불법입니다. 불법. 자, 안경 맞추러 가면 안경사가 도수증 다 해줍니다. 합헌. 안과까지 갈 필요 없죠. 7번. 자, 제조자 직접이 포인트예요.
자,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근로자 파견 대상 업무를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 제외하는 거예요? 파견 근로자는 알바생이야. 그날 하루만 와서 일당벌이 하는 거라고. 근데 직접 생산 공정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손가락 잘린다고. 숙련공이 들어가야 돼요. 숙련공이. 그래서 손가락 잘린 거 보호하려고 금지하는 겁니다. 합헌. 자, 5번. 자, 당사자 간에 이제 수임 배분에 관한 협의가 안 돼. 협의가 안 되면 뭐 어쩔 수 없지. 뭐 장관이 결정해야지. 합헌. 자, 현금 수령 발급 의무를 의무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수증 발급해 주세요. 그래서 발급 안 해주면 그 불법이에요. 발급 의무로 해놓고 있다. 합헌. 자, 금융회사 알선에 관한 금수 방지, 그것도 금지도 합헌. 그다음에 식품연전처 생녹용 조건 제한 합헌. 자, 그다음에 출사억주의를 완화해서 최초의 전자등기 신청 전에 한 차례 사용자 등록을 하도록 한 것도 합헌. 왜냐면 전자등기 하면은 법무사가 먹고 살 게 없거든. 다 인터넷으로 등기해버리면. 그래서 그 법무사가 등기하고 이제 먹고 사는 건데, 그랬더니 합헌됩니다. 게임물 버튼이 있죠? 이용해서 안 된다. 이것도 합헌. 요 게임 버튼 8가지 뭐예요 이거? 배웠던 거죠 이거? 자, 이렇게 슬롯 머신이 있으면은 이제 버튼을 이렇게 눌러요. 화면이 있고 버튼 탁 누릅니다. 탁 누르면 막 돌아다가 이제 7 이렇게 되면 책받이 터지는 거지. 이렇게 터집니다. 근데 꼭 하나씩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럼 돈 넣고 돈 이렇게 막 쌓아놔. 돈을 막 잔뜩 동전을 막 100개를 넣어놨습니다. 100개 넣어놓고 눌러. 그럼 쫙 돌아가죠. 눌러. 돌아가죠. 꽝꽝꽝꽝 그런다고. 그럼 거기 앉아고 돈 막 넣는 다음에 버튼 누르면서 막 누르고 보고 다 줘라. 한 시간 자다가 뭐지? 또 눌러. 꽝꽝 그런다. 그럼 이게 이제 쉬면서 하죠. 쉬면서. 그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싫은 거지. 그래서 자동 똑딱이가 있어요. 똑딱이. 예, 똑딱을 딱 붙여놓습니다. 딱 붙여놓으면 이제 얘가 눌러서 쫙 돌아가잖아. 자동으로 그냥 눌러. 자동으로 계속 누른다고. 계속. 나는 자고 있어. 혼자 누르는 거예요. 혼자. 그럼 어떻게 됩니까? 돈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도박에. 그죠? 그걸 방지하려고 못하게 하는 거예요. 똑딱이 금지. 합헌입니다. 자, 다음 페이지 참정권.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